안녕하세요. 정만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이번에는 HLB 생명과학을 볼게요. 요 HLB 생명과학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잘 봐야 되는데 정답은 없잖아요. 우리가 주가를 정답으로 도출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응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볼 때는 주가니까 주가 지금 22,800원 75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가니까 그 주가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봤을 때는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파악할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땐 펀이, ROE니, 뭐 적정 주가니 이렇게 막 따지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거기에 그렇게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어려운 거잖아요. 뭐 수학 공식처럼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반면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지를 파악해 보는 거. 거기는 뭐 진폭이라든지 흐름의 내용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뭐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은 그냥 그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안에는 이 주가의 흐름을 너도 나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자리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 자리들은 주가가 예를 들면 어느 한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모멘텀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거기 이상을 사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자리를 지키다가 깼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모멘텀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라도 차트 분석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HLB를 어떻게 보시냐고 하는데 포인트는 아마 이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의 요지가 HLB 생명과학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중견기업이죠. 대형주입니다. 지금 2조가 넘어가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아마 물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하신 요지가. 뭐냐면 바이오주들이 HLB 생명과학, 바이오산업, 에너지 이게 나오는데 이 재무 정보를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바이오주들이 이런 게 많잖아요. 소위 말해 적자되는 이거. 그러니까 소위 파란데 이거를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연간 실적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바이오주로 이걸 본다는 자체가 무리수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시겠지만은 기대 가능성이 엄청 크잖아요. 뭐 하나 잘하면 대박 터칠 수 있는 우리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꿈과 희망을 먹고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꿈을 키워서 주가가 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거품이었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만약에 그 매매를 하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있으면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 이게 일단 체질적으로 잘못하면은 뭐 대박을 터칠 수 있겠지만은 잘못 건드리면 이게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이런 케이스를 하나 볼게요. 제가 이걸 케이스를 많이 듣는데 신라젠을 한번 보게 되면요. 얘를 한번 볼까요? 얘를 한번 보게 되면 신라젠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질문을 많이 하시죠. 얘를 보게 되면 이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되게 이게 안 좋았던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품이 빠지면서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몇 번 보고 나면은 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잘 분석을 하고 그 회사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영진이 아니고 이거는 숨어있는 악재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들. 예. 그래서 저는 차트에서 기술적 분석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 부분은. 그럼 여기서 한번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볼까요? HLB 생명과 기관 외인 매도에도 주가 꾹꾹, 나노 코박스 삼상 결과 촉각. 지금 이 이슈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이슈에 따라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급등하기도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 안에도 규칙은 있을 거라고 좀 보는 거고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정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될지 어떨지는 뭐 다 바이오적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도 다 좋은데 여기서 주 차트에서 항상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 수급 논리가 누군가가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누가 이거를 좋게 보고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점을 높아져가는 그 모양을 그려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모였을 때 누가 거기 메인 주체가 있다면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를 높여주고 주가를 끌어올려야지만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가는 놈은 주가의 흐름을 더 세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점이 높아지고 우상향으로 향하는 종목들을 항상 유의쉽게 보고 그런 종목을 공략하라라고 제가 많이 얘기 드리잖아요. 제 방송을 여러 번 들으셨다면. 자, 그러면 HLB 생명과학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월봉이고요. 그죠? 주봉입니다. 그죠?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규칙성이 좀 보여요. 여기 보시면 7,5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안 깨려고 했던 흔적이 보여요. 그죠?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요 부분 7,500원을 깨지 않으려고 했던 흔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흐름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추세 하락 이 추세선을 부딪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수렴을 하는 상태에서 돌파시키기 시작한 자리가 이 자리죠. 그죠? 그 주가는 끌어올렸는데요. 전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누가 매집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견해는. 그래서 제가 수렴의 끝자락을 항상 유심 있게 보자라는 말을 여러 번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저처럼 생각을 해서 들고 가셔서 간다고 그러면 전 이렇게 볼게요. 흐름이 결정이 되면은 일단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흐름대로 지금 갈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추정적인 흐름을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HLP는 여기까지 열려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항상. 흐름을 전 중시 여기거든요. 이런 정도의 흐름을 저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은 생각을 할 건데 단기적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현재는 그러면 지금 위쪽에서는 조금 이 고가를 통과하면서 조금 더 열려 있다고 25,000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는 거죠. 요거는 확대를 한 거죠. 2019년서부터의 그림을 확대한 거고, 요거는 겨우 작년과 올해 정도, 그러니까 몇 달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1년 정도 케이스를 보게 되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25,000원이라는 선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열려 있는 공간이 얼마죠? 여기 3만원대까지 이렇게 열려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5,000원, 그 다음에 3만원짜리까지 이렇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 저렇게 보면 야 그림 갖고 주가 추정을 하는 거 좀 엉터리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제가 오랫동안의 장을 보면 저렇게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나름대로 데이터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걸 분석을 해보면 저런 케이스가 많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사항으로만 보세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일 수는 없으니까요. 자, 보다시피 이런 흐름을 이렇게 한 번 더 연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흐름이 또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기 하나가 더 3만원 부근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5,000원과 3만원까지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은 아마 여기까지 봐주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흐름이 시작되면 그렇죠. 그래도 뒤를 봤을 땐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여기 전고점이었던 그 여기 지지저항이었던 17,500원은 이탈해서 놀게 되면 이렇게 헤드앤숄더 쏠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밀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17,000원과 여기 3만원 사이에서 파동을 치면서 위쪽으로 가는 열린 공간 그리고 우상향으로 가는 이 채널 끝이 여기니까 이 근방이니까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고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재무제표가 저라면 잘 안 들어가요. 저는 들어가도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는데 뭐 들어갔다면 25,000원, 3만원까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진입은 지금 상태에서는 절대 안 하죠. 절대라는 말을 왜 쓰냐면 그냥 제 원칙에 이유는 뭐냐면 이 기준에서 너무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리스크를 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인 여기까지인데 이미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끼고 이걸 먹겠다고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합리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원칙상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초기 모습에 들어갔거나 제가 늘 얘기하자면 이거 뭐죠? 수렴의 끝자락에서 전 들어가라고 그래, 들어가려면.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들어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면, 들어가서 가지고 있다면 25,000원에서 3만원까지 보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은 눌림을 주면 내가 좀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기준은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흐름의 기준은. 그러면 지금 이게 월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7,500원에서 지금 9월 달이니까 다음 달 바뀌면서 떨어지면 뚝 떨어지기보다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 하면 눌림을 주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조차도 깨지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두 선. 이 선하고 이 두 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볼 만하긴 하겠죠. 이렇게 흐름상 이렇게. 자,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뒷배경을 깔고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 드는 거죠. 마지노선을. 그래서 얘가 이 두 선 이탈하게 되면 이 두 선이 저항으로 바뀌니까 그다음 주가는 당분간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17,500원, 15,000원이 되겠죠. 자, 요런 정도는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22,950원, 23,000원 이 부분에서는 새롭게 진입하는 건 그렇고 갖고 계신 분이라면 25,000원, 3만원까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회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디까지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지 말고 가지고 있다면 25,000원, 3만원 정도까지 보고 만약에 신규를 한다면 눌림을 주고 다시 하는데 그 눌림의 끝은 적어도 이 트렌드는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노선에 충분히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 15,000원까지 여기까지는 돼도 더 이상은 양보하게 되면 이 부분은 조심스러워지죠. 그다음 매물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리스크 관리 구간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필드상 내려와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릴게요.